전세 가격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역전세 때문에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 폭락할 거다. 과연 그럴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제가 2023년 하반기부터 매매 가격은 반등할 거다. 그리고 2024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집값이 반등하는 걸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세 가격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일각에서는 지금 역전세 때문에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 또다시 폭락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세 가격도 마찬가지 매매 가격과 함께 반등할 겁니다. 다만 매매 가격 반등 이후 시차를 두고 상승할 겁니다. 왜 그런지 뒤에 판소리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하락폭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전세값이 반등한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14일 부동산알 114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올해 1, 2월과 3, 4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가격을 비교한 결과 조사 대상 4,952건 중에 약 249건, 41.4%가 종전 거래보다 금액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올해 1, 2월과 3, 4월 동일 단지, 동일 면적에서 전세 계약이 한 건이라도 체결된 거래의 최고 가격을 비교한 거라고 합니다. 앞서 부동산알 114가 같은 방식으로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전세값을 비교했을 때 조사 대상 5,138건 중에 3,459건, 약 67.3%가 하락 거래였다고 합니다. 이 점을 고려하면 전세값이 회복세에 접어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올해 초에 비해 최대 수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동작구 흑석동의 흑석 리버파크 자이 전용 면적 84 타입 올해 1월 전세보증금 5억 8천만 원 계약이 됐었는데 이번 달에 동일 평형 13층 물건이 전세보증금 7억 원에 거래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헬리오시티 5구 타입도 마찬가지 지난달 전세보증금이 6억 6천에서 8억 5천만 원 사이에서 거래가 되었는데 지난 1월에는 같은 평형이 5억 8천에서 7억 9천, 전세 계약이 이뤄진 것과 비교하면 약 1억 원 정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업계에서는 일부 단지의 전세값 반등의 원인으로 전세대출 금리 하락과 급매물 소진을 꼽고 있습니다. 다만 금리 인상 가능성과 역전세의 난과 깡통 전세 등의 문제가 전세시장 악재로 작용 가능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에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건 이미 예전 강의 영상에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역전세가 날 수 있는 매물의 양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적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못 보신 분들은 예전 강의 영상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뉴스 기사에서 나온 것과 같이 지금 여러 가지 역전세난과 깡통 전세 문제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또 계속 하락할 거다라고 일각에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그럴까요? 뒤에 판소리를 통해 전세 가격 추이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세 가격이 반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매 가격의 추이를 먼저 살펴봐야만 합니다. 매매 가격 추이에 따라 전세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지금 급격한 금리 인상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매매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매매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주택시장에 1주택 수요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1주택 수요는 갈아타기를 계획하는 수요층이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도 현재 대면 상담 받는 분들 가운데 거의 90% 정도가 1주택 갈아타기 상담입니다. 자, 이분들은 그동안 여러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상급지 아파트를 갈아타고 싶어도 갈아타지 못했던 상황이었고 또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너무나도 높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급락한 이런 상황에서 저점 매수를 계획하고 모든 규제 정책이 완화된 이런 시점에 갈아타기를 계획한 수요층들이 급증한 거죠.
자, 기존에는 여러 가지 세제 혜택에 있어서 양도세 개념을 먼저 살펴봐야만 할 겁니다. 자, 기존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기존 종전에 있는 주택을 1년 이내 처분 및 1년 이내 전입해야 되는 그런 요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집값이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 집이 과연 매도가 잘 이루어질까요? 1년 이내 처분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또 1년 이내 상급지 아파트 전입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따라서 그동안 갈아타기가 불가능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 2022년 5월에 취임한 이후에 2년으로 처분기한이 바뀌고 나서 지금은 현재 3년으로 처분기한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기한에 대한 여유가 생겼다는 얘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상급지 아파트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도 취득세 중과 혜택이 있었습니다. 자, 조정대상 경내에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 2주택자는 8%의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었었죠. 만약에 기존에 있는 주택을 처분하지 못했다면 취득세는 중과를 맞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현재 모든 수도권 전반적인 지역 일대들이 비규제 지역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종전주택이 처분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신규 주택 취득세가 기본세율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 거죠. 자, 여기에 현금 부자들은 대출 없이 내 집 마련이 가능하겠지만 대다수 분들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 또는 갈아타기를 계획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대출도 마찬가지 처분기한에 대한 규제 정책이 있었습니다.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되고 신규 주택에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되는 그런 규제 정책이 있었죠. 오히려 양도세 비과세 혜택보다 훨씬 더 까다로웠었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아 갈아타기를 계획하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6개월 이내 처분이 불가능했었던 거고 6개월 이내 전입이 불가능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규제 지역 내에서 대출을 받아 갈아타기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해야 되는 요건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가 되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거는 규제 지역 내의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규제 지역은 강남 3구와 용산 지역이죠. 그런 지역 일대에서는 2년 이내로 완화가 되었지만 대다수의 수도권 전반적인 모든 지역들은 비규제 지역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 자체가 삭제되었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적용 자체가. 따라서 만약에 대출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대출이 가능해졌고 따라서 선매수가 가능해서 후 매도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또 기존에는 15억이 초과되는 아파트는 대출이 한 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상급지 이동이 불가능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현재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비규제지역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LTV 60%까지도 확대되었죠. 자, 여기에 9억 원 이하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경우에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또 혜택이 부여됩니다. 이런 상황에 DSR 적용이 배제되죠. 자, DSR 적용이 배제되다 보니 연소득이 높지 않는 분들은 갈아타기가 가능해진 겁니다. 자, 기존의 상승기 때 9억 원 이하 아파트라고 규정을 해본다면 그 당시에는 서울 외곽적 일대에 20년이 넘어가는 구축 아파트만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매매가격 급락으로 인해서는 거의 강북 외곽적 일대에 20평대, 30평대 아파트, 신축급 아파트 갈아타기가 가능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1주택자는 상급지로 갈아타는 데 있어 지금 굉장히 용이한 상황이다. 자, 매매가격 급락과 함께 전세가격도 급락했습니다. 자, 전세가격이 급락하다 보니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수요가 급증하게 된 겁니다. 자, 기존에는 급격한 금리 인상이 나오는 시기에는 월세로 전환하는 수요가 급증하게 됩니다. 월세 전환율보다 전세 대출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임차 수요는 무조건 한 가지입니다. 월세와 전세 중에
내가 들어가는 자금, 내가 들어가는 부채에 대한 비중이 낮은 쪽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대다수 전세 대출을 받는 분들의 거의 93.5%가 금감원 통계 자료에 따라 변동금리로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변동금리. 따라서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가 중고금리로 활용이 되는데 이게 4% 중반대까지 솟았다 보니 월세로 전환하는 수요가 급증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지금 금리 동결이 3차례 연속 진행되다 보니 시장 금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미리 선행해서 하락했다. 따라서 대출 금리가 하락했기 때문에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수요가 급증하게 된 거죠. 자, 코픽스 금리의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이번 달에도 3.44%가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 0.12%가 더 하락한 수치로 나온 겁니다. 자, 기준금리가 3.5%인데 3.5%보다 더 하회된 금리로 하락한 거죠. 자, 이러다 보니 대출에 대한 금리도 3%대까지 내려오게 된 겁니다. 지금 전월세 전환율, 월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장에서 6% 정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배, 2배 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월세보다 당연히 전세로 전환하는 게 훨씬 더 용이한 거죠. 여기에 지금 전세 가격에 대한 매력도 엄청나게 높아지게 된 거죠. 전세 가격 하락이 매매 가격 하락폭보다 훨씬 더 컸고 거의 1.6배 정도의 하락폭이 더 컸습니다. 따라서 매매보다 전세로 들어가는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진 거죠. 자, 임차 수요층들은 무조건 하나라고 했습니다. 본인의 자본금이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선택을 한다. 매매 가격도 하락했지만 전세 가격 하락폭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매매 시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전세 시장으로 우선적으로 먼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나중에 반등하게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세 번째, 매매 가격 하락에 있어서 1주택자 갈아타기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 이게 선순환 역할로 인해 매매 가격이 반등하게 된다. 자, 매매 가격 반등으로 인해서 전세 수요층들 입장에서는 관망세로 접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본인이 생각했던 매매 시세가 아닌 매매 가격이 갑자기 반등이 되었다 보니 매매 효과가 높아지게 된 거죠. 이렇게 매매 효과가 높아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로 전환하는 수요가 많아지더라. 자, 전세로 들어가는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 자연스레 전세 가격은 반등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전세 가격이 반등하게 되면 자연스레 전세가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지금은 전세가율이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 50%대 정도가 나오고 50%가 깨진 지역들도 있죠. 그런데 매매 가격이 반등되고 난 이후에 관망이 지속되면서 매매 가격은 거래되지 않고 호가만 유지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전세 가격이 반등하게 되면 전세가율은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되는 거죠. 자, 전세가율이 높아지게 되면 자연스레 투자 수요가 증가되게 됩니다. 전세가율이 높아지게 되면 투자 금액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투자 수요가 급증하다 보면 자연스레 매매 시장의 가격은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값의 가격 상승은 투자 수요가 이끌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매매 가격 상승으로 인해 결국엔 전세 수요층들이 어떻게 됩니까? 전세에서 매매 시장으로 다시 전환하는 이런 시장으로 전개될 겁니다. 자, 따라서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동시에 하락했죠. 자, 매매와 전세가 동시다발적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동시다발적으로 상승한다. 다만 집값이 상승하고 난 이후에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시차를 둔 상승이 나올 거다. 따라서 매매 가격이 반등되고 난 이후에
전세 가격이 반등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매매 가격은 다시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